이렇게 이어서 합시다. 내용은 다 했고요. 문제 풀이 이렇게 보면서 먼저 부대 254쪽 한번 보여주죠. 우리 4번 문제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어떤 동물, 얘는 6이다. 아주 중요한 정보겠죠. 얘는 6이면 N 상태의 색상과 염색체 수를 추론하는 게 가능해질 테니까. 그래서 요거는요, 얘는 6일 거고요. N은 3인 이런 구조일 겁니다. 비불리가 일어나 N+1과 N-1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각 4와 2도 발생할 수 있겠다 정도는 알 수가 있을 거고. 자, 지금 어떤 피분리 과정이 지났대. 1회 일어났대요. 1회. 피분리 1회. 이 결과 여기. 뭐 정자는 여러분 안 봐도 돼요. 정자 그냥 담는 거니까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여기가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되어 있네. 그럼 볼까요? 정자 기억부터 디귿의 총 염색체 수는 다르다라고 나와 있네. 그러면 핵상의 셋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몇 분이야? 이분의 비분리이겠다. 그래서 각각 여기가 요 둘이 N+1과 N-1일 거면 디귿은 N은 3인 구조가 되어야만 하겠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이때 문제에서 또 뭐라고 나왔냐면 기억과 니은의 니은과 디귿의 염색체 수를 더한 값이 5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디귿이 N은 3이기 때문에 니은은 N-1은 2의 구조, 기억은 N+1은 4의 구조를 띄게 되겠다. 그죠? 간단하네요. 그지? 자, 근데 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자, 얘는 정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컷입니다. 수컷. 그러니까 이 애는 6인데 이걸 정확히 보면요. 4 플러스 XY 구조였다라는 거야. 맞니? 그럼 니은은 N-은 2인데 하나를 덜 받았는데 뭘 덜 받았니? 성을 하나 덜 받은 구조인 거죠. 됐나? 그러니까 얘는 상만 2개가 있는 거예요. 돼요? 근데 기억은 그럼 뭐예요? 기억은 3이 아니고 2 플러스 상염색체 2개는 똑같이 있는 거고 2분의 1 비분리잖아. 그럼 뭐예요? X거나 Y의 구조가 된다. 그러니까 디귿도 보면은 N은 3인데 2 플러스 X거나 Y의 구조일 것이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X, 밑에 쪽으로 X가 가냐 Y가 가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특정은 못하네요. 그래서 기억은 틀리게 됩니다. 1분을 비밀리면 기억, 니은, 디귿의 염색체 수가 다를 수가 없게 된다. 자, 니은 기억이 총 염색체 수, 기억 총 염색체 수는 4입니다. 기억? 내가 뭘 바꿨었나? 아니, 기억, 니은이 바꿨었나 보다. 그치? 니은과 디귿의 염색체 수에 니은은 X 염색체를 더 뭐야? 잘못 봤네. 미안하다. X 염색체 수를 더한 거구나. 총 염색체 수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바꿔가야겠네요. 얘는 X가 2개의 구조인 거지. 그러니까 얘가 N+1이었겠네요. 원래 N 상태에서 X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N+1은 2 플러스 XX의 구조였겠네요. 그럼 디귿은 확장이네요. 2 플러스 Y로 확장이네요. 네? X가 이쪽으로 온 거니까 디귿은 Y가 X가 2위로 간 거죠? Y는 I로 갔다고. 기억은 N-1은 2의 구조이다. 그럼 니은 선지는 맞게 되겠지. 기억이 총 염색체 수는 2이다. 자, 디귿, 똥뱅이 디귿의 Y 염색체 수는 하나이다. 하나. 자, 5번 볼게. 그러면 핵형이 정상인 어떤 사람의 주형미세포로부터 무엇이가 형성되고 있겠다. 자, 여러분 이 그림 보면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여러분이 무조건 먼저 봐야 될 거는 몇 번일까요? 변수가 없는 쪽입니다. 몇 번이에요? 1번이지. 왜? 1번 비분리고 자시고 어쨌든 1분율 중이니까 정상분리랑 똑같단 말이야. 무슨 말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결국 염색체 수가 나와 있으니까 핵상을 쓰는 게 목적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 1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1번은 무조건 2n이란 말이에요. 뭐 분체는 있겠죠. 근데 이 문제는 분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염색체 숫자만 물어보고 있잖아. 2n일 거로. 그리고 정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44 플러스 XY라고 정자 형성 과정에 등장할 남성의 체세포니까. 됐어. 1번은 44 플러스
x, y의 구조가 될 것이다. 그럼 2번 볼까요? 2번. 네, 2번 나온 거죠. 2번은 정상분리 기준으로 보세요. 정상분리 기준으로 보면 핵상이 뭐예요? n이지. 근데 이거 비분리가 일어났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n은 사실 n-1일 수도 있는 거고 n일 수도 있는 거고 n 플러스 1일 수도 있는 구조인 거야. 네? 뭐 3번, 4번도 마찬가지에 대한 이야기겠지. 자, 이제 오른쪽 표를 한번 봐봅시다. 오른쪽 표를. 자, 22개. 2번 뭐야? 2번이 나와 있구나. 상염색주가 22라고 나와 있네. 그러니까 n이겠죠, 얘는. n. 그래서 2번은 n은 22 플러스 x거나 y겠지. 이거는 몰라. 아직 몰라. 그러니까 여기가 x 혹은 y의 구조가 된 거죠. 됐나? 그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지. 2번이 n이라며. 뭘 찾을 수 있어요? 2번이 n이라고 하는 거. 2번이 n-1도 아니고 n-1도 아니래. 반대도 n. 그치, 반대도 n. 즉, 몇 분열 비분리는? 2분. 그치,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1분열 비분리는 아니다라는 거야. 1분열 비분리였다면 2분열 중계세포가 n-1이거나 n-1의 구조가 됐어야 되는 거니까. 즉, 이건 2분열 비분리가 돼야 된다. 2분열 비분리가 돼야 된다. 1번이 n인 걸 어떻게? 1번, 2번인가? 2번이 n인 걸 어떻게 하는 거야? 2번은 2분열 중기잖아. 그러니까 n이거나 n-1이거나 n-1이 이거잖아. 근데 오른쪽에 표 보니까 상염색체가 22개라며. 네, x, y를 다 주는 걸 수도 있잖아. 상염색체 비분리라고 안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 모르네요. 이거는 일단 모르겠네. 그럼 3번을 먼저 봐줘야겠다. 3번 봅시다. 3번. 어쨌든 3번은 상이 몇 개 있대요? 그렇네. 2번 먼저 봤었는데 상 몇 개 있대? 23개 있대. 이게 왜 이렇게 봤으면 안 되냐면 이를 쓸 수도 있어. 지금 상이 22개라고 돼 있잖아. 네, 근데 잘못 읽었다. 근데 이게 만약 이랬을 수도 있잖아. n 플러스 1은 22 플러스 x, y의 구조였을 수도 있다고요. 그럼 이건 비분리에 일어난 거죠. 표시는 안 되겠지만. 3번은 상이 23개예요. 그러니까 상이 23개인 건 이상한 거잖아. 왜 뭐 비분리예요? 상염색체 비분리인 게 확정이 되는 거지. 상염색체 비분리. 그럼 2번은 상염색체 비분리가 안 일어났는데 상염색체 비분리인데 22개니까 안 일어난 거잖아. 따라서 1분의 비분리가 아닌 걸 특정 가능하죠. 3번 먼저 봤어야 됐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상염색체 비분리. 그리고 여기 2분의 비분리라고 하는 것도 찾았잖아. 이 두 개를 대입해 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결국 2n이었고요. 여기서 2n 1번이 2n은 44 플러스 xy의 구조에서 여기 2번 쪽으로는 n은 22 플러스 x거나 y거나의 구조였던 거고 이 오른쪽 2분열 중기세포로 빠졌을 거고요. 자 여기는 n은 22 플러스 y거나 x거나의 구조였겠지. 아직 모르니까 뭐가 왔는지는 성형색체는 몰라. 그럼 이 밑에서 태어난 3번이 뭐였냐면 3번이 n 플러스 1은 23 플러스 y거나 x거나잖아. 그럼 4번은 뭐겠니? 2분의 비분리니까 21. 그렇지. n 마이너스 1은 21 플러스 y거나 x거나의 구조가 되겠죠. 상염색체 비분리가 있는 거죠. 그치? 상염색체 숫자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상염색체 비분리임을 증명하고 그렇다면 2번은 상염색체 수가 정상이기 때문에 1분의 비분리가 아니다. 따라서 2분의 비분리가 일어난 케이스이며 3번 쪽에서 일어났겠죠. 자 기억 1번의 염색 분체 수는 46개래. 어때? 틀렸죠? 1번의 염색체 수는 몇 개예요? 46개가 맞지? 근데 분체는 1번은 분체가 추가적으로 달린 형태이기 때문에 92개였겠지. 이런 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야.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이 이 비분리 파트에서 뭐가 비분리됐고 찾아봤자 앞에 내용들에 대한 복기가 없으면 기억 보고 틀릴 거 아니야. 46개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아무리 열심히 계산해봤자 뭐해. 개념은 항상 중요하게 니은 맞고요. 디귿 4번과 정상 단자가 수정되어 태어난 라인 터너종으로 나타난 4번 요거랑 정상 단자 n은 22 플러스 x랑 만나게 하래. 그럼 합쳐지면 2n 마이너스 1은 22 플러스 22가 아니고 43 플러스 x거나 y거나의 구조겠죠. 여기서 뭐 답하는지 모르니까 즉 터너는 아니죠. 최소한 터너는 아닙니다. 상염색체가 하나 부족한 경우겠지. 상이 하나 모자란 경우입니다. 터너는 x만 하나 있어야 되니까.
자, 6번 볼게요, 6번. 6번은 꽤나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꽤나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뭐, 사람의 유전 형질, A, B, D에 의해 결정은 된다. 뭐, 이거 다인자 유전인데요. 뭐, 가계도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다인자 유전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거고. 그리고, 이게 좀 어려워 보이는 이유가 두 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볼래, 얘들아? 유전자가 몇 쌍이에요? 첫 번째 줄에서 유전자 몇 쌍이래? 세 쌍. 근데, 뭐가? 염색체가 두 개라고 하죠, 두 쌍. 그러니까 이건 이런 구조겠지. 염색체가 하나, 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한 쌍의 상동염색체 두 쌍의 대립 유전자가 위치하면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는 형태겠죠. 되나? 그러니까 얘는 2연관 1독립의 형태일 거예요. 됐어요? 자, 이때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그래도 다행인 게 이 사람의 유전자형이 나와 있어.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라고. 물론 이렇게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뭐 유전자형 쓰기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분열 과정에서 보려면 사실 연관된 형태를 써줘야겠지. 세로 형태로 배치가 돼야 되는데 모르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하자고. 모르니까. 자, 이게 트리 형태일 거야. 그럼 여기서 1번의 중기로 가봅시다.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2의 형태일 거고. 자, 여기서 이 다음에 1번 쪽으로 갔을 거고요. 2번 쪽으로 뭔가 왔겠지. 그 다음 여기서 또 분열이 돼가지고 여기에 오겠네. 뭐 몇 자리인지도 몰라. 비분이 일어났을 수도 있으니까 몇 자리인지도 몰라요. 자, 이게 1번이고요. 1번 밑에서 파생된 게 2번이고요. 여기서 파생된 거 여기가 3번이네. 여기 3번. 뭐 이런 구조잖아. 근데 일단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DNA 상대량이 나왔잖아. DNA 상대량 나오면 뭐 생각해야 돼? 바로 뭐 생각해야 돼요? 홀수, 짝수 같은 세포의 네 가지 형태가 바로 떠올라야 된단 말이야. 세포의 네 가지 형태가 떠올라야 돼요. N인지 EN인지 분체는 있는지 없는지 요걸 떠올라야 된다. 그러니까 1번을 봐봐요. 1번은 어쨌든 그러니까 비분리가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간에 안 일어난 상황으로 봐봅시다. N은 N일 거고요. 분체는 있겠지. 얘네는 분체가 없겠지. 근데 이게 사실 N이든 N+1이든 N-1인지 이게 특정이 안 되잖아요. 다만 근데 비분리가 일어났건 안 일어났건 뭐는 특정이 가능할까? 분체 이름은 특정이 가능하지. 그렇잖아. 저 1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돼 있던 이가염색체 1분의 1 중계에서 이렇게 주면 이렇게 된 거라면 정상 분리하면. 근데 비분리되면 이걸 하나 더 준 거니까 이렇게 준 거야. 근데 줬든 안 줬든 분체는 어때요?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찾을 때 항상 포인트가 뭘로 가야 되냐면 이 셋의 차이점을 봐야 돼. 차이점. 뭐부터 봐야 될지는 이걸 뚜렷이 봐야 돼요. 뭐의 차이점이 있는지. 1번은 혼자 분체가 있는 구조구나.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1번은 비분리고 뭐고 간에 분체가 있는 구조여야 돼요. 즉 무조건 짝수가 확정입니다. DNA 상대량이 짝수가 확정이에요. 그럼 오른쪽 펴볼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될 수 없어요? 기억은 될 수가 없지. 기억은 될 수가 없지. 여기서부터 풀어나가는 거야. 그럼 1번은 미은 혹은 디귿의 세포가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더 확장할 수 있나 없나를 한번 봐봅시다. 확장할 수 있어요. 왜? 1번을 보면 뭐도 유추가 가능하냐면 2번도 유추가 가능해요. 2번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단 말이야. 1번이 갖고 있던 어떤 구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절반 정도를, 절반은 아닐 수도 있지. 왜 비분리가 일어났을 수도 있잖아. 절반 정도를 2번이 갖는 거잖아. 근데 이게 마찬가지의 원리야, 얘들아. 예를 들어 1번에 스몰 b가 없다라고 해볼까? 근데 여기 스몰 b가 있을 수 있니?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있던 것 중 일부를 내려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가정이 가능하다고요. 1번이 니은이라면 뭐가 없냐면요. 다 없네요. 여기 등장한 거. 스몰 a도 없고 스몰 b도 없고요. 라지 b도 없네. 그치? 그러면 이 1번 밑에서 파생된 2번은 뭐 비분리고 뭐고 간에 어쨌든 2번도 스몰 a도 없어야 되고요. 스몰 b도 없어야 되고 라지 d도 없어야 되지. 네, 근데 2번 뭐 아니면 뭐예요? 1번이 니은이라면 2번은 기억 혹은
디귿이잖아. 근데 이 둘 다 만족하지 않는 조건이네요. 둘 다 최소한 하나씩은 있잖아. 이거 기억이어도 문제. 2번이 기억이어도 문제예요. 왜 스몰 a가 있잖아요. 2번이 디귿이어도 문제예요. 왜 뭐가 있어요? 스몰 b가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인 거라고. 따라서 이건 오류인 거예요. 이건 오류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셋의 세포를 보고요. 항상 메커니즘이 비슷해요. 셋 중에 차이점이 있는 놈을 한번 살펴보고 그 놈과 연관되어 있는 쪽을 유전자 연관이 아니고 그 놈과 내용적으로 관련이 있는 걸 봐야 된다고. 1번, 2번을 그래서 다시 한번 3번을 보는 건 너무 뜬금없었다고요. 따라서 정해지네요. 1번은 누가 돼요? 디귿이 돼버리겠지. 1번은 디귿이 되죠. 그렇다면 같은 원리를 적용해 봅시다. 1번 밑에서 파생된 2번은요. 스몰 a와 라지 d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디귿에 없잖아요. 그럼 2번은 뭐라는 이야기니? 이은이라는 이야기. 또 3번은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기억의 구조를 갖게 되겠다. 됐나? 자, 그리고 이제 비분리 조건을 살펴봐야겠죠. 염색체 비분리가 1회에 일어났고요. 근데 이게 연관되어 있으니까 잘 생각해야 돼. 자, 셋 중에 하나만 라지 A를 가진다라고 돼 있어. 셋 중에 하나만 라지 A를 가진대. 셋 중에 하나만 라지 A를 가진대. 일단 쓸 수 있는 것 정도만 한번 써봅시다. 저 1번 자리에 쓸 수 있는 거 한번 써볼게. 1번 디귿이거든요. 스몰 a가 있으면 안 돼. 스몰 a는 없애야 돼. 또 뭣도 없애야 되냐면 라지 d도 없애야 돼요. 그치?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 라지 b가 몇 개? 2개 있어야 돼요. 라지 b가 2개. 라지 b 2의 형태겠네요. 아, 물론 라지 a가 있을 수도 있고요. 스몰 d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살펴보자. 2번이 뭐냐? 2번이 니은이네. 근데 니은은 뭐가 없대요? 니은은 뭐가 없대요? 스몰 a도 없고 라지 b도 없고 라지 d도 없고. 이건 문제잖아요. 이거 문제잖아요. 왜? 1번이 있는데 어떻게 2번이 없냐고.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번이 라지 b가 존재하지만 2번은 존재하지 않단 말이에요. 2번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따라서 왼쪽에서 1번과 2번 사이에서 이쪽 라인에서 이분열 비분리가 일어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쪽은 이런 거예요. 1번 쪽은 라지비 2의 형태로 있었던 거. 나머지는 몰라요. 나머지는 일단 모릅니다. 2번 쪽엔 라지비가 안 간 거예요. 대신에 오른쪽엔 라지비 이렇게 있는 거지. 라지비를 안 받는 거야. 라지비를 받지 않는 형태다. 됐나? 그래서 남아있는 3번도 한번 체크해보자. 3번이 기억이네요. 3번이 기억. 여기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있겠지. 3번이 기억인데 기억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스몰 a가 하나 있어야 된대. 근데 스몰 a가 하나 있어야 돼. 1분열 비분리 아니야. 그럼 여기서 채워질 수 있는 게 있어. 여기 한번 봅시다. 왼쪽으로 라지 b 줬다며. 그럼 오른쪽으로 뭐 줘야 돼? 전부 이형조합이니까 스몰 b2의 형태는 줘야지. 이건 무조건 줘야죠. 천천히 봐봐.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1분열 비분리는 안 일어났다는 뜻이야. 왜 문제에서 한 번만 일어났다라고 돼 있잖아. 그럼 여기는 정상적으로 줘야 돼요. 스몰 a 없고 라지 d 없다면 그럼 여긴 뭐니? 라지 a 됐죠. 또 스몰 d 2겠지. 이렇게 되어있지. 물론 연관은 어딘가 되어 있을 거고. 이런 걸 추론하는 게 가능해진다. 여기 2 이렇게. 여기는 그럼 뭐예요? 스몰 a, 스몰 b, 라지 b 2의 1분열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되니까. 그리고 이 오른쪽도 똑같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이 오른쪽도 정상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여기는 스몰 a, 스몰 b, 라지 d가 돼야 된다고. 여기는 똑같이 스몰 a, 스몰 b, 라지 d가 돼야 된다고. 그렇잖아. 그럼 이쪽에는 라지 a가 없잖아요. 그럼 왼쪽에는 어때야 돼? 있어야지. 그러면 여기서
1번이 라지 A가 존재하고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라지 A가 존재하는 세포는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이 2번은 라지 A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B라고 하는 유전자에 대해서도 비분리가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A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어나야 된다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번은요 라지 A 밑에 라지 B가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A도 숫자가 안 맞아 밑에랑. 근데 B도 안 맞아. 이 둘 다 안 맞게 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연관돼 있었다고. 이런 형태였으니까 이게 1번이었다고. 이게 1번이었다고. 이 오른쪽은 스몰 a, 스몰 b, 라지 b, 2a 형태였던 거라고.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날 텐데 라지 b를 왼쪽으로 안 줬잖아 2번으로. 근데 라지 b만 안 준 게 아니야. 뭐도 안 줬어. 연관돼 있으니까. 라지 a도 안 준 거지. 얘는 스몰 d만 하나 갖고 있는 거고요. 2번은. 이게 2번의 형태입니다. 2번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요거를 라지 a, 라지 b를 두 번 받은 거예요. 라지 a, 라지 b, 라지 a, 라지 b, 스몰 d 요렇게 받은 거지. 이건 가능해지지. 여기는 똑같이 스몰 a, 스몰 b, 라지 b, 스몰 a, 스몰 b, 라지 b 이렇게 되나? 그래서 앞선 내용들에 대한 복합적인 문항이에요. 되게 복합적인 문항이네. DNA 상대량을 추론할 수 있는 세포의 4가지 형태도 추론을 했어야 했고요. 그 다음 이 분열 단계에 따른 이 유전자의 분배 원리를 통해서 1번과 2번도 찾아냈어야 했으며 또 연관의 형태까지 찾아낼 수가 있었다. 꽤 어렵지만 좋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꽤 어렵지만 좋은 문제. 7번, 8번 여러분이 하시고요. 고난도로 바로 넘어가 봅시다. 9번 볼게요. 저도 수업하다 보면 좀 힘들 때들이 있는데 나이가 들었나 봐. 진짜 나 한 3년 전만 해도 되게 쌩쌩했는데 힘들 때도 있고 뭐 멘탈적으로 좀 지칠 때도 있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이번 연도 고이들한테는 좀 고마운 마음이 좀 큽니다. 다들 열심히 해주고 물론 뭐 날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래서 저도 힘내서 많이들 하고 하는데 여러분 꽤 잘해. 꽤 잘하는 편의 학생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있어. 아씨 나 이거 못 풀었는데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눈을 이야기했듯이 혼자 하기 꽤 어려운 파트들이에요. 특히 문제풀이 관련해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요. 내가 약간 너는 잘하는 거 아닌데 이게 뭐 불안한 게 있어서 그런지 모든 문제를 좀 다 해주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할 수 있겠지? 넘어간 문제 7번 보면 7번도 같은 원리겠죠? 7번 같은 것도 보면 홀수 있는 거 보이지? 이런 거 보고 찾으라는 거야. 같은 원리 적용되죠? 얘는 분체가 없는 구조겠구나. 뭐 이런 거에서 찾고 뭐 위에 1번, 2번은 비분리가 일어났든 뭐하든 간에 G1기랑 1분율 주기는 원래랑 똑같은 형태일 것이다. 이용해가지고 풀어보세요. 시간관계상 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어떤 가족의 ABO식 혈액형과 유전형제 가해에 대한 자료를 나타내고 있다. 자, 혈액형은 9번 염색체에 있대요. 실제로 9번 위에 있습니다. ABO식 혈액형은. 자, 두 번째, 간은 두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 나타내는데 R과 T에 의해서 이때 이건 다인자 유전이겠죠. 근데 뭐 가계도를 따지자는 건 아니야. 비분리 형태만 따지자는 거고. 얘는 가계도 좀 따지긴 해야 되겠네. 밑에 가족 나와 있어가지고. 그 밑에 줄 볼까요? R과 R은 이 R은 9번에 T는 X 위에 있대요. ABO식 혈액형과 R이라고 하는 유전자들은 연관되어 있구나. 그 다음 T는 X 위에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자, 아빠의 정자형성 과정과 엄마의 난자형성 과정에서 각각 9번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대.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뭐부터 따질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성염색체부터 따질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비분리가 일어나지만 성염색체는 비분리가 아니거든. 그죠? 성염색체 먼저 따지는 게 훨씬 쉬울 겁니다. 확정적인 정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요, 핵형이 어머나 정상이래. 비분리라며. 이게 내가 아까 이야기한 구조라고. 아빠, 엄마 둘 다 잘못 줬는데 오히려 그게 다행인 케이스가 있어. 그러니까 아빠에서 9번을
아빠가 9번을 3개 준 거야. n 플러스 1로. 그럼 엄마가 9번을 몇 개만 주면 돼? 하나는 n-1의 형태로. 물론 아빠 엄마는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은 하나 더 주고요. 하나는 하나 덜 주고의 형태가 일어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 혈액형 하고요. R과 T를 라지만 더하는 상대값이 나와 있다. 그럼 이거 써봅시다. 일단 혈액형 먼저 써봅시다. 아빠는요 A, B래요. 그죠? 뭐 너무 쉽잖아. 그리고요 아들은 B 엄마가 B형이네. 아들은 O형이네. 봐봐, 비분리니까 5가 사실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있을 수도 있다니까. 5만 있으면 O형이죠. 근데 몇 개 있대? 몇 개 있대요? 아니 2개 있대. 왜? 핵형이 정상이래. 물론 이 5는 정상적인 분리처럼 아빠한테 하나 받고요 엄마한테 하나 받은 구조는 아니라고. 누군가한테 2개 받고 누군가한테 1개 받은 구조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뭐 받든 뭐 하든 간에 엄마가 일단 B형이거든요. 엄마가 B형이기는 해. 반대쪽에 뭐 있어야 돼요? 어쨌든 5가 있어야지. 아들한테 줘야 되니까. 주긴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볼까요? 아빠의 라지 R과 라지 T의 상대량을 더한 값을 살펴봅시다. 자, 그럼 정해졌네요. 라지 R, 라지 T, Y. 이거밖에 없네. 이거밖에 없잖아. 아빠 Y는 고정이고 T는 X에 있다며. 그럼 나머지 빈자리 3개인데 다 대문자리가 3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빠는 이 중에 하나라도 주면 안 되는 거야. n-1을 공급한 거야. 아무것도 안 준 거지. 그리고 이 중에는 뭐 준 거야? 이 중에는 y 준 거지. 핵형 정상이라면 아빠는 y 준 거지. 그럼 엄마 쪽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엄마는 뭐라고 돼 있냐면 라지알과 라지티의 상대량을 더한 값이 1이래. 근데 아들이 2래. 그럼 이게 좀 복잡해질 수는 있겠다. 자, 왜냐면 하나, 둘, 셋, 네 자리가 비어있고 이 중에 대문자가 하나 있다라는 거고요. 아들은 하나, 둘, 세 자리가 비어있는 거고 이 중에 대문자가 2개 있다라는 거잖아. 우리가 여기서 확정적인 정보는 뭐냐면 이거를 곱하기 2 해서 준다는 거예요. 왜 5가 2개잖아. 근데 이 밑에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모른다고. 봐봐. 이 밑에 대문자라면 여기 라지알일 거 아니야. 소문자라면요. 스몰R일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대문자의 개수는 몇 개 아니면 몇 개예요? 0개 아니면 2개지. 됐어? 근데 여기는요. 여기는 엄마가 아예 몰라. 대문자 몇 개 아니면 몇 개예요? 0개 아니면 1개겠지. 뭐 어쨌든 T가 대문자는 소문자잖아. 이거잖아. 그럼 답 나왔네요. 합이 2라면 이거밖에 없네. 됐어? 그럼 이때 아들은 5 밑에 라지알이고 스몰 TY인 경우겠네요. 이거 갖고 엄마를 찾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어머니는 B5가 있는데 B5 밑에는 라지알 달아서 줘야 되고 엄마의 대문자의 총합이 1이라며. 그럼 나머지 자리는 다 소문자거든요. 요거 같네요. 엄마는. 돼요? 야, 뭐 이딴 게 고난도래. 응? 이딴 건 아닌가? 그만하자. 우리 다음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저거 기다려. 우리 10번 볼게요. 뭐 비슷한 구조의 문제인데 조금 더 복잡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왜냐면 얘도 유전자 색상이 나와 있어요. 밑에 가는 H, 나는 R, 다는 T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다시 첫 줄로 돌아서 읽어보면 두 개는 상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하나는 X염색체 위에 있대. 근데 아까 문제랑 다르게
어떤 유전자끼리 연관되어 있는지가 안 나와 있는 거지. 방금 문제는 연관의 형태가 나와 있으나 ABO와 R이 연관됐다라고 되는데 얘는 대체 H랑 R이 연관된 건지 HT에 연관인 건지 RT에 연관인 건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읽어보니까 두 번째 조건 마지막에 모두 오열이 매우 뚜렷한 경우다. 자, 이 중 두 개는 우성이고요. 한 개는 열성이래요. 해석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가다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유전자는 HRT 순서로고요. 자, 가다 중에 첫 번째 가부터 다까지 둘은 연관되고 1독립의 형태를 갖고 있겠다. 2연관 1독립의 형태를 갖고 있겠다. 자, 두 번째 정보는 뭐냐면 두 개는 우성이고요. 한 개는 상이라는 거야. 이 형질들이. 또 뭐가 나와 있냐면 두 개는 상 위에 있고요. 한 개는 성 위에 있다라는 거야. 네? 그다음 더 읽어볼게요. 뭐 밑에 표 있는데 표는 정보가 많으니까 일단 좀 밀어서 마지막에 보고요. 자, 그 밑에 줄 볼게요. 이 가족 구성원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래. 46개고요. 남자는 성염색자 XY일 거고 여자는 XX일 거예요. 뭐 이상 없네요. 근데 밑에 보니까 비분리가 나타날 때 그러면 이것도 딱 하나죠. 뭐 아빠 엄마 중에 한 명은 하나 더 주고 한 명은 하나 덜 줬을 거라고. 됐나? 그래서 뭐 기억과 니은은 정자와 난자 중에 하나겠죠. 자, 근데 힌트가 하나 더 나와 있어. 자녀 4가 문제래. 뭐 문제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좀 변수가 있대요. 비분리가 일어나고. 자, 그 다음 또 뭐라고 돼 있냐면 13번 염색체 비분리가 있대. 그럼 우리 생각해야지. 성염색체부터 접근해야죠. 왜? 성염색체는 비분리가 아닌 거야. 여기서 성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성염색체 유전은 정상 분리가 되는 거고 상에서 비분리가 있는 거지. 그럼 상 위에는 두 개의 유전자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의 유전자에 대해서 변수가 생길 거라고요. 됐나? 그럼 이 집안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잠깐 보고 계세요. 좀 가게도록 간단하게 그려놓습니다. 가만히 걸린 아빠와 남자 다. 그 다음에 나다 걸린. 이렇게 나와있네. 너네 시점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항상 확정적인 건 먼저 봐야 돼. 어딜 봐야 되냐면 여길 봐야 돼. 왜? 4번은 비분리 과정을 통해 태어난 자녀라며. 그럼 비분리 아닌 애들은 법칙 알고 있던 거 그대로 쓰면 된단 말이야. 이 중에 뭐 보이는 거 있나요, 여러분? 1, 2, 3, 4 보이는 거 있어요? 2번 왜? 그치, 가에 대해서 가축 뒷다리잖아. 그럼 하나 찾았네요. 첫 번째로 뭘 찾았냐면 가는 상염색체 유전이네. 왜? 그치. 라지 H가 스몰 H의 대우성인데 이때 딸이 정상이죠. 이 정상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얘는 열성 상염색체 유전이다 라고 하는 걸 찾은 거야. 열성 상염색체 유전. 열성이 아니지. 우성. 병이 우성이죠. 왜? 여기는 자녀 2번이 딸이기 때문에. 가풍지 딸이기 때문에. 됐나? 그리고 나머지도 한번 쭉 볼 수 있는 것 한번 봅시다. 이제 가는 끝났어요. 더 이상 쳐다볼 필요가 없어. 이따가 물론 상위에 두 개 연관이기 때문에 연관이 따질 때는 좀 따져야겠지만 일단 우리는 지금 어떤 유전인지 분류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를 더 볼 필요는 없다. 그럼 뭐 봐야 돼? 나랑 다 봐야지. 얘들 나 다를 볼 수 있는 자녀는 몇 번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이잖아. 왜? 나 다 중에 한 놈은 이제 상이고 한 놈은 성일 거야. 문제에서 상 두 개에 성 하나라고 했는데 가가 상인 게 밝혀진 거니까. 근데 4번은 여전히 상에 대해서는 비분리가 있기 때문에 변수가 존재한다고요.
그럼 나머지를 살펴봐야 된다. 나머지를. 그래서 그럼 나머지에서 알 수 있는 걸 한번 정리나 해봅시다. 바로 답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실전에 적용할 수 있게 여러분이 사용을 할 거야. 1, 2, 3에서 이제 갑툭튀는 더 없잖아요. 나다가 부모가 아예 다르니까. 그럼 공식 적용해야지. 열반유, 우반유 공식 적용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나든 다든 부모가 다른 게 뭐가 있지? 부모와 자식 중에 다른 게 성별이 다른 게. 성별이 다른데 형질도 다른 거. 누가 있어? 3번 있잖아요. 3번하고 엄마는 다르잖아요. 뭐가? 나가 다르잖아. 가는 똑같아? 가는 의미 없어요? 가는 뭐 있죠? 확정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이런 것도 따져주세요. 모와 3번의 관계를 따져보면 나가 최소한 이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여병, 남병은 성립 안 했잖아. 뭐는 아니에요? 열반유는 아닌 거지. 나가 최소한 열반유는 아니고 뭐 상염색치 유전일 수도 있고요. 우성 유전일 수도 있어요. 됐나? 또 더 있나? 더 있어요? 성별이 다른데 형질이 다른 부모관계. 나에 대해서. 아빠는 뭐 볼 거 없네요. 엄마도 얘랑만 다르고 자녀 1번하고 똑같으니까 더 이상 찾아낼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어렵기는 하네 문제가. 그럼 나는 이거 볼래요. 여기 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보지 말라고 했어. 근데 볼래. 왜 보냐면 최소한 성은 무슨 분리예요? 정상 분리지. 즉 성염색체 공식은 똑같이 뭐 해야 돼? 성립해야지. 성염색체 공식은 똑같이 성립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부고 여기가 4번 자녀라고 했을 때 성염색체 공식은 성립을 해야 돼요. 상만 비굴린 거, 상만 비굴린 거니까. 그래서 부랑 4번을 살펴보자. 성별이 다른 거니까. 그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게 있네. 아정딸정이 성립하지 않았네요. 그렇잖아. 아정딸정이 성립하지 않았지. 그럼 나 다 모두 뭐는 아니에요. 최소 뭐는 아닙니까? 열반유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열반유는 있어 없어? 없네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성염색체 유전 확정이잖아. 열반유 아니니까 뭐 해야 돼? 우반유야. 즉 여기서 정리하면 나와 다 중 우반유가 존재하면 하나는 그럼 봐봐. 우성 상염색체 유전 나왔고요. 우성 단성 유전 나와서 그럼 성염색체 찾았고요. 우성 2개 찾았네.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 해야 돼? 열성이면 왜 여기 한 개는 상이라고 적어놨지? 열성 뭐야? 한 개는 열성이며 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상염색체 열성 유전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됐니? 그럼 채워보자. 자, 부부터 다시 가기도 표시해 볼게요. 부는 가에 걸렸네요. 근데 가는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네. 즉 부는 최소한 뭘 가져야 되냐면 라지 H를 가져야 돼요. 라지 H를 가져야 됩니다. 나머지는 몰라요. 일단은 몰라. 연관돼 있을 텐데. 자, 그리고요. 나머지 이 자리는 우반유거든요. 우반유. 근데 반성 유전인 이 난지 단지는 몰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뭐라고 적을 거냐면 나 다 둘 다 안 걸렸잖아. 둘 다 안 걸렸지.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정상하고 Y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때? 뭔지는 몰라. 뭔지는 몰라. 이게 R인지 T에 대한 건지 몰라. 그러니까 정상이고 Y 정도로 해석을 해놓자고. 그 다음 이게 모로 따져주면 모는 가나다 모두 걸려있거든요. 그럼 가에 걸리려면 최소 라지 H는 갖고 있어야 돼. 빈자리들이 있겠죠. 근데 상염색체 열성 유전이라고 했단 말이야. 이 두 번째 형질은 H 밑에 있는 두 번째 형질은 13번에 의해 결정된. 여기가 뭐예요? 아니지. 상염색 병이 열성이잖아. 근데 모는 이게 상이 난지 단지는 모르는데 둘 다 걸려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병이지. 스몰 병병일 거야.
그리고 여기도요. 병이 하나는 있겠지. 근데 우반유니까 나머지 하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성염색 질환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머지 조건들 이 집안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녀 1번은요. 아 머리 아프다. 다 병 걸려있네. 다 병 걸려있어. 그럼 얘는 라지 H가 있고요. 나머지 자리는 일단은 여기까지는 뭐가 와야 되냐면 라지 H 밑에 병이 와야 되고 여기도 라지 H 밑에 병이 와야 돼. 나다 둘 다 걸려있잖아. 그럼 확정이네요. 뭐가 확정이냐면 엄마가 이거 준 건 확정이네. 요거 준 건 확정이네. 이렇게 준 거잖아. 병이니까 이렇게 준 건 확정이잖아. 그럼 부에서 온 걸 수도 있는 어? 뭐에서? 부에서. 이거 V에서 온 걸 수도 있기는 하겠죠. 뭐 V에서 온 게 잠깐만 구조가 근데 저번에 스몰 H 병을 주니까 그래 뭐 그렇다고 하자. 일단 그렇다고 해봅시다. 뭐 이걸 준 건 아니야. 뭐 여기 라지 H 병이었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줬을 수도 있기는 하겠네. 맞네. 그럼 다도 걸렸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병 Y여야겠지. 당연히 병 줬잖아요. 병 줄 수 있잖아. 1번은 뭐 어쨌든 이런 구조인 거고요. 2번을 봅시다. 2번. 2번이 그렇지. 스몰 H, 스몰 H여야 되잖아. 그럼 힌트가 많이 나왔네. 여기까지 얘들 비분리 생각할 필요 없어요. 4번만 비분리잖아요. 그러면 요걸 갖고 요 나머지 자리들을 채울 수가 있잖아. 그죠? 여기 뭐가 돼야 돼? 스몰 H 병이 돼야죠. 여기도요? 스몰 H가 오기는 해야 돼. 부모 이형적 답이다. 뭐 사실 첫 번째에서 찾아낸 거죠. 됐죠? 그리고 봐봐. 애는 병에 걸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상염색치 열성 유전이니까 엄마한테는 사실 엄마한테 받은 건 이게 확정이란 말이야. 이렇게 연결이 돼 있겠지. 이 밑에 뭐가 달려 있어야 돼요? 병이 달린 건 확정이지. 근데 얘는 나에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도 가져야 돼. 정상도 가져야 돼. 정상. 이걸 받는 거죠. 따라서 여기를 채워주면 이 스몰 h 밑에는 정상이 연관이 돼 있기는 해야겠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딸이에요. 딸이고 다는 걸리지 않았네요. 다가 안 걸렸네. 다가 안 걸렸어. 다는 우반유예요. 뭐 해야 돼요? 이 뒤에가 정이어야 되지. 그냥 어쨌든 아빠한테는 정상 이렇게 받았을 거고 이렇게 정상 받았을 거고요. 엄마한테 받은 게 문제가 되겠죠. 엄마한테 여기서 받아야 즉 엄마는 병정이 되는 거네. 자녀 2번은. 그럼 자녀 3번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녀 3번은 가에 안 걸려있네요. 가에 안 걸리려면 스몰 h, 스몰 h는 고정. 그치? 스몰 h, 스몰 h 고정이잖아. 그러면 이제서야 여기서 이렇게 받았고 이렇게 받았구나가 추론이 되잖아요. 여기 밑에 뭐 해야 돼? 그럼 정, 병이어야 돼. 요들 비교해보네. 이때 둘에 형질이 어때야 될까? 하나는 정병이고 하나는 정병이고 형질이 어때야 돼? 같아야 합이겠지. 2번과 3번 중에 형질이 같은 건 뭐예요? 가는 뭐 한 거고 나죠. 이게 나라는 거. 나가 상 위에 있겠다. 즉 R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다는 걸려있기 때문에 얘는 저기 아들이죠. 아들. 이게 아빠한테는 Y 받았을 것이고요. 엄마한테는 병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분리를 통해 태어난 딸부터 한번 봅시다. 딸만 한번 봅시다. 자, 이 딸은요 병에 걸렸어요. 근데 다 먼저 볼게. 자, 왜 다 먼저 보냐면 나가 상 위면 다는 뭐 위에 있어야 돼? 다는 성 위에 있어요. 성 위에. 그러니까 이게 열성 상염색체 유전이고 이게 우성 반성 유전이겠죠. 근데
청염색체는 정상 분리니까 요 맨 뒤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병에 걸려야 되니까요. 아빠는 어차피 정상밖에 못 줘. 그게 병정의 구조여야 되는 거야. 이제는 근데 유전자를 바꿔 쓸 수도 있겠지. 다가 반성 유전인 걸 찾았으니까 이걸 바꿔 쓸 수도 있을 거야. HRT죠. 여기 large T, small t로 바꿔 쓸 수도 있을 거야. 이제는. 그럼 이 앞에만 채워봅시다. 핵형은 정상이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자리여야 하며 다에 걸리면 안 되네. 그럼 여자는 뭐 해야 돼요? 스몰 h, 스몰 h 해야 되잖아. 근데 정자도 비분리, 난자도 비분리라며. 그러니까 한 명이 두 개 주고 한 명은 안 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경우가 둘 중에 하나인 거라고. 아빠가 요거를 2배 해서 주든 아빠가 요거를 2배 해서 주든 엄마가 요거를 2배 해서 주든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 하나하나 주는 게 아니라고. 비분리가 일어나서 만들어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나 걸렸냐? 안 걸렸냐? 걸렸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밑에 병인 거지. 이렇게 온 거지. 하나? 다시 한번 해석해 봅시다. 난자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스몰 h, 스몰 h. 그리고 병. 이제 병도 바꿔서 써줄까요? 이게 나죠. 나는 알로스라고 했고 열성이니까 병이 스몰 r 이렇게 담겨져 있던 거고. 그리고 병 줘야 되겠죠? 라지 t 이렇게 준 거고. 정자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그냥 뭐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스몰 t만 들어가면 끝나지. 요들이 수정돼서 만들어졌어요. 즉 난자는 n 플러스 1이고 정자는 n 마이너스 1. 좀 어려운 문제긴 했네. 추론 과정이 좀 어렵긴 했겠다. 뭐 고난도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 있겠다. 아니 딱 하나만 더 풀게. 딱 하나만 11번. 기억은 A, B, C에 의해, 니은은 D, E, F에 의해, 디귿은 G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기억과 니은은 복대림 유전이며 디귿은 단일 대림 유전이구나. 자, 근데요. 시부래 젠장. 모두 21번에 연관되어 있대. 근데 오히려 더 쉽지 뭐. 이러면 오히려 땡큐 아니냐? 어차피 유전자, 대림 유전자가 몇 쌍이 나온 거예요? 대림 유전자 몇 쌍이니 결국? 3쌍인 거지. 물론 뭐 복대림 유전이니까 좀 더 많긴 하겠지만 형질을 결정한 대림 유전자는 3종류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모두 21번에 있으면 우리 염색체 몇 개만 생각하면 되냐?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되잖아. 끝났잖아. 그럼 딱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일단 아빠는요 뭐가 있냐면 얘들 아빠랑 엄마는 아무 이상이 있으면 안 돼. 본인한테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생식세포 만들 때 이상이 있는 거니까 본인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아빠의 유전자 구성 한번 파볼까요? A, C. 아빠는 A, C. 그리고 D, F, large G, small G. 끝. 물론 이게 연관이 어떻게 됐는지는 찾아야 돼. 2개씩 끊어 읽으면 좋겠죠. 이건 가에 대한 형질, 나에 대한 형질, 다에 대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니까 각각. 자, 모두 한번 살펴봅시다. A, B, C, C 당연히 없고 E, F, A, B, E, F, small G, small G. A, B, E, F 그리고 스몰 G, 스몰 G. 다행히 동형접합이네요. 동형접합이네. 자, 이 부고요. 자, 그 다음 자녀 2와 3 중 하나는 부모 중 한 사람에게서만 비분리가 1회 일어났고 염색지수가 비정상적인 생세포가 형성되었대. 한 사람만. 그럼 자녀는 무조건 이상할 거예요. 이때 이 생식세포와 정상 생식세포가 수정되었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2, 3 중 하나래. 즉 1번은 정상적인 유전이고요. 자, 이 아이는 다운증후군이래. 즉 21번 3개래요. 이런 식으로 응용될 수는 있다. 21번 3개. 근데 이 유전자들이 다 21번 염색체 있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21번은 누군가는 3개 갖고 있다고. 네? 누군가는 자녀 2와 3 중 한 명은 21번에 3개 갖고 있다고요. 자, 이때 뭐 대림 유전자 일부 나와 있는데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제일 중요한 건 자녀 1에 대한 해석이지. 자녀 1이 뭘 갖고 있냐? B, C, D, F, G는 이형접합. B, C, D, D인가? 그럼? B, D, F, G는 동형접합이야? 이형접합이네. 이렇게 되어 있잖아.
N 정상 분류해야 돼. 그럼 잘 생각해봐야 돼. 여기서 차이점이 있는 걸 봐야지. 일단 엄마가 준 걸로 확정되는 유전자를 찾아볼까요? 뭐 아빠에도 상관없어. 아빠를 해볼까? 아빠가 준 게 확정되는 유전자는 뭡니까? 아지주. 라지지. 그치? 또 T. T. 야, 엄마는 T가 없어요. 또 C. C. 끝났네. 이게 아빠한테 받은 거잖아. 찾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한 거야? 이게 부계의 유전자란 말이야. 그럼 얘는 결국 자녀 1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자녀 1은요 C, D, G 이걸 아빠한테 물려받는 거야. 이게 부계의 유전자가 되는 거라고. 부계의 유전자. 그리고 모계에서 나머지 받은 거 아니야. 이거 세트로 받았겠지. 연관이니까 B, F, 스몰 G 이렇게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걸 갖고 다시 아빠와 엄마의 연관 형태를 찾는 게 가능하지. 이렇게 연관된 걸 줬을 테니까. 따라서 부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한쪽이 C, D, G고 그리고 남은 거 배열하면 된단 말이야. C, D, G, C, D, 라지 G 썼으니까 A, F, 스몰 G의 꼴인 거고 모는 B, F, 스몰 G네요. B, F, 스몰 G, B, F, 스몰 G, B, F, 스몰 G. 그럼 남아있는 A, E, 스몰 G 이거네. 그치? 이거 갖고 조합을 해보라는 거야. 그럼 우리 뭘 볼 거냐면요. 여기서 뭐 순서대로 봅시다. 나도 몰라. 자녀이가 어쨌든 몰라. 자녀이 봅시다. 얘는 뭘 갖고 있었냐? A, B, E, F, 스몰 G를 갖고 있어요. A, B, E, F, 스몰 G 이렇게 가져야 돼. 뭐 A는 됐고 둘 다 줄 수 있으니까 한쪽만 줄 수 있는 걸 봅시다. 자, 이거 뭐게네요. 이거 줬잖아. 그치? 이거. 근데 엄마는 B만 주지 않아. 밑에 뭘 딸려줘요? B, 라지 F, 스몰 G 이렇게 딸려주겠지. 또 E도 엄마가 준 거 없잖아. E도. 야, 이거 엄마가 이렇게 줬네. 근데 E는 아빠가 못 줘. 누가 줘? E는? 엄마밖에 못 주잖아. 이것도 이렇게 준 거네요. 끝났잖아. E도 있고 A, 스몰 G가 있겠지. A, 물론 이 둘의 위치는 바뀌어야 되고. 아빠는 뭐 준 거예요? 아빠는? 안중. 아닌데. 아빠는 그래. AFG. 아빠는 안 줬을 수도 있어. 이게 A, F, G가 남아있거든? 근데 이거 이미 여기 들어가 있거든. A, F, 스몰 G 남아있잖아. 아빠는 안 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줘도 상관없잖아. 중복된 건 상관없지. 이런 경우에 문제 조건 봐야 된다고. 근데 확정적인 건 아빠가 아니야. 누구예요? 엄마죠. 무조건. 이 자녀 2를 줄 때 자녀 2한테 이 두 개를 통째로 줘야 된단 말이야. 상동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몇 분열? 1분열 비분리 난자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지. 그러면 엄마 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고 문제에서는 둘 중에 한 명만 일어났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빠 쪽은 정상이어야지. 여기에 정상 정자를 공급을 해줘야겠지. 근데 당연히 C는 주면 안 되죠. 이건 주면 안 되지. 여기에 A, F, 스몰 G 이렇게 줬어야겠죠. 1분의 비분리 난자니까 똑같이 엄마 아빠랑 똑같은 거 통째로 준다는 거야. 이렇게 준다는 거야. 그럼 요 둘을 합쳐가지고 적어볼까요? 그럼 N은 이 자녀 E는 A, F, 스몰 G, A, E, 스몰 G, B, F, G가 있다는 이게 염색체 하나고요. 이게 21번이 3개인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겠네. 다음 질문군요. 됐니? 제가 좀 많이 풀어드리고 싶은데 화이팅들 하시고 좀 구조 이상도 좀 풀어줬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다. 방학 동안 고생들 하셨고 우리 생각보다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과정들은 어렵지. 물리도 하고 화학도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거예요. 오히려 물리 화학보다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파트와 쉬운 파트의 난이도 차이가 꽤 큰 이 과목이고요. 우리는 쉬운 파트 몇 번 할 필요 없잖아. 한 번 할 때 한 2번 정도만 제대로 하면 되니까 유전은 절대 2학기 들어서서 유전 시작해서 중간고사까지 마스터 절대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진짜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3학년 때도 계속 얘들 유전 막 붙잡고 있단 말이야. 생명과학 선택한 애들은. 또 뭐 자극과 근수축은 그만큼은 아니지만 또 어려운 파트이기도 하고요. 우린 방학 때 어려운 파트들 위주로 학습을 한 거야. 또 우리 내신 기간 들어가면 알겠지만 쉬운 파트는 뭐야 이거 졸라 쉬운데 이거 통합과학만도 못한디 이런 생각이 드는 파트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방학 동안 했다고 아씨 나 생명과학 안 할래. 뭐 하든 말든 여러분 자유인데 생각보다 쉬운 파트들도 많으니까 여러분 생각만큼 겁먹을 필요는 없고 또 제가 내신 기간 가면 이 귀가 질리도록 이야기할 건데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되는 것들은요. 제가 첫 시간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신 때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될 건 고난도 문제가 뭐 예를 들면 5개 나왔어. 근데 그 5개를 기깔나게 딱 멋있게 풀어가지고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이 돼야 되는 건 개념 안 틀리는 거예요. 그게 훨씬 현명하고 여러분 점수 내는데 훨씬 직관적인 학습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나 계산하는 거 잘해. 재미있어. 이렇게 느낄 수 있어. 그거 너무 좋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만 몰두되면 절대 안 돼요. 계산 문제 막말로 다 맞춰놓고 개념 문제 다 틀린다? 그만큼 짜증나는 게 없어요. 공부하기 더 싫어져. 그래서 개념 파트에서 틀리지 않도록 꼼꼼히 암기하는 것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내신 대비 반으로 이동하고 혹시 시간이 안 된다거나 뭐 내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뭐 하는 여러 가지 등의 이유로 여러분이 저랑 이제 안 보게 될 수도 있는데 뭐 나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나쁜 관계들은 아니었다고 생각해. 난 되게 고마운 학생들도 많았고 해서 여러분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더라도 언제든지 모르는 문제 있거나 혹은 추가 문제 필요하거나 하면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노력할 게 많이 없어요. 어차피 준비해 있는 거니까 저는 언제든지 편하게 요청하시면 도움 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고 오늘 클리닉은요 따로 테스트지는 여러분 없고 남아있는 문제들 완성하시면 돼요. 1시간 정도 하면 완성 아마 다 못하긴 할 건데 19번까지만 하시면 되거든요. 9개 몇 문제 비어있는 거랑 19번까지 하시면 되는데 과제로 하기에 부담이 있을 테니까 하고 앞에 혹시 질문 있는 것들 종효쌤하고 질문하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제 검사하고 마무리하시면